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 사직을 예고한 어제 사직서 제출이 본격화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어제 오전까지 전체 234명의 교수 가운데 50여 명이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수들은 김영환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무분별한 증원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같은 경우는 의과 1학년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어제 오전까지 충북대병원에서 20명, 의대에서 30명 등 50여 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체 교수 234명 중 155명이 사직서 제출 의향을 밝혔고 실제로 사직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교수들은 의대 정원을 현행 49명에서 200명까지 한꺼번에 4배 늘리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적정 수준을 논의하자고 호소합니다. 캠퍼스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지금 200명 가까이 뽑으라고 하는데 충청북도의 제안으로 의대 교수들이 어제 오후 김영환 지사와 만났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 남부와 북부권의 의료 현실 등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 가는 이유 등을 토대로 대규모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충북만의 예산으로 인프라 조성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전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전혀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연구비와 충분한 시설과 이걸 투입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수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1년 전 충청북도의 충북 의료가 처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냈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제야 의료계 현실을 논하냐는 겁니다. 1년 반 동안 무성센터, 3번센터, 응급센터 지원하라고 할 때 뭐 하셨습니까? 하나도 지원한 거 없으시잖아요. 또 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면 무분별한 증원은 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적정한 수치로 증원해 능력 있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는 겁니다. 충북대의 경우 80명까지 증원하면 충분하다고 전했는데 한 해 200명씩 수용하면 면허를 씹겠다는 의사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인원이 충북에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과대학 증원 200명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의과대학생들은 모두 다 외지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한편 개강 연기 끝에 어제부터 수업이 시작된 충북대 의대 본과 1학년 수업 현장에는 학생 1명만 참여하는 등 의대생도 여전히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6주가 지난 시점에서 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충북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비슷한 비례 지지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조국 대표와 함께 청주 출신의 신장식 후보도 충북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CJB 청주방송을 비롯한 충북 지역 6개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은 비례투표 정당 지지도에서 20% 안팎의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청주 상당과 흥덕, 중부 3군 등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버금가는 지지도를 나타냈고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합산 지지도는 8개 선거구 중 6개에서 국민의 미래를 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의 인재영이 미로이자 비례대표 4번인 청주 출신의 신장식 후보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중부내륙법을 비롯한 지방특별법이 제9시를 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충북의 +1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역할은 도당이 창당되는 대로 도당과 충분히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제는 조국 대표가 청주를 깜짝 방문해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들의 시민 분향소를 찾아 참배하고 충북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충청권의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네! 조국 혁신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조국 혁신당의 충북 지역 당원은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의 견제에도 비례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충북에서는 21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1명 가운데 재산 신고액이 20억 원을 넘는 후보는 8명에 달했고 9명은 전과가 있었으며 4명은 군 미필자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들의 주요 고지 내용을 조용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동남사군 박덕흠 후보가 충북 지역 후보 21명 중 가장 많은 56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와 대지, 강원도의 전답, 예금과 주식 등을 신고한 박 후보는 지난 5년간 납부한 세금도 3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청주사원 김진모 후보가 99억 원을 신고했고 청주 흥덕 김동원 후보 76억 원, 동남사군 이지한 후보가 37억 원, 청주 청원 김수민 후보가 3억 1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20억 원 이상 자산가는 21명 중 8명에 달했고 21명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4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후보자 21명 중 42%에 해당하는 9명은 한 건 이상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동남사군 이지한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 청주상당 송상 후보가 집시법 위반 등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 흥덕 이현희 후보와 청주청원 송재봉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2건의 전과를 신고했습니다. 재산은 피부양자가 아닌 후보자의 직계 좀비 속은 거지 거부할 수 있고 범죄 경량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등 허위로 서류 제출 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성 후보 1명을 제외한 남성 후보 20명 중 군 미필자는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상당 서승 후보는 신중후군 질환으로, 동남사군 이지한 후보는 수액 탈출증과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청주 흥덕 이현희 후보와 제천 단양 이군규 후보는 각각 수형과 생계 곤란으로 인한 소집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예금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 자산은 제천 단양의 이경용 후보가 723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이강일 후보가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제기한 자신의 갭투기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의혹이 제기된 상가는 지난 2000년 전후 시점에 100% 본인의 자비를 들여 매입한 것으로 5호의 크기를 모두 합쳐봐야 7평도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당시 매입가보다 현재 가치는 더 떨어진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이 재차 유포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야권 후보를 단일화 간 충주시 선거구 민주당 김경우 후보와 진보당 김종현 후보가 어제 충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민주개혁 진보연합 김경욱 단일 후보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종현 후보는 공정선거 감시단을 발족해 공정선거를 지향하고 반드시 승리해 능력 있고 깨끗한 정치로 충주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청주방송을 비롯한 지역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하는 22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동남 4군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서로 간의 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전을 벌였고 특히 박덕흠 후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나 이재한 후보의 전과 이력 등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와 국민의힘 박덕흠 후보. 이재한 후보는 민생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신을 침체된 동남 4군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새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남 4군 유권자 여러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고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박덕흠 후보는 3선 국회의원으로의 추진력과 경륜, 정책의 전문성을 내세웠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력과 능력, 경륜, 노하우를 갖춘 힘 있는 국회의원이 이번 토론에서 양 후보는 같은 공약을 두고 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이재한 후보의 영동 용산국도 19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박 후보는 이미 자신이 과거 공약했던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반면 이 후보는 10년이 넘게 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국도 확장 공약을 걸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잠깐 눈가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국토위에서 그렇게 오래 계시면서 그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도 지금 지지부진해서 1차 구간, 2차 구간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간의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성 발언들도 잇따랐습니다.
이 후보는 박 후보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했고 그 가족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천문학적 규모 공사를 수주했다는 탈당도 했다 복당하시고 그랬었는데 박 후보는 이 후보의 전과 이력과 병역 의혹을 문제 삼았습니다. 충북 지역 후보자 중 가장 전과 기록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거든요. 이 후보가 이 다단계 방문 판매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와 고령자 복지 정책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어제 충북인노비지협회와 MOU를 맺고 AI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 진로 직업교육 강화에 나섰습니다. 협약에 따라 협회 소속 기업들은 인공지능 사례와 스마트 팩토리 이해 등 디지털 교육 체험 프로그램과 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구인업체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자리를 연계해 취업 지원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2024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글로벌 쇼핑몰 진출 지원과 미디어 콘텐츠 마케팅, 자체 쇼핑몰 구축, 물류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벤처진흥공단 고비즈 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 봄꽃 개화가 늦어지는 가운데 산수유꽃이 봄의 시작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이 노랗게 물들고 있는 제천 상천 마을을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흐르는 계곡을 벗삼아 산수유 나무에 노란 꽃송이가 맺혔습니다. 수려한 산세 속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제천시 수산면 상천마을입니다. 수천 개의 꽃송이가 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듯 폭죽처럼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이 산수유나무가 제일 먼저 피니까 반갑죠. 어쨌든 간에 첫 꽃을 본다는 데서는 반갑죠. 뒤늦게 찾아온 봄 기운에 개화 시기는 다소 늦어졌지만 농민과 곤줄박이 모두 찾아온 봄이 반갑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핀 산수유꽃은 약 85% 꽃망울을 틔웠습니다. 꽃의 향연을 놓칠세라 사진 찍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남쪽 지역에서도 산수유꽃을 보고 왔다는 한 방문객은 동양화 같은 풍경이 상천마을의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뒤에 그 가은산의 기안개석과 금수산 용담폭포를 배경으로 해서 그 멋진 동양화 같은 풍경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생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을 포함해 대대손손 3,000그루 넘는 산수유 나무가 자리를 잡았다는 제천 상천마을. 마을 주민들은 1인 1나무 관리제로 산수유 나무를 마을의 자랑스러운 자산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명패를 붙여서 산수유 전지 작업을 해주고 제초 작업을 해주고 수영을 잡는 그리고 훼손을 방지하는 이렇게 책임 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제천 상천마을 산수유꽃은 다음 달 10일까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벚꽃 축제들이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긴 이번 주 일제히 개막합니다.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충주호 벚꽃축제도 오는 29일부터 4일간 충주댐 물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같은 기간 청주의 대표적 벚꽃 명소인 무심천 일대에서 벚꽃 푸드트럭 축제가 열립니다. 청주시가 오는 29일부터 4일간 열리는 청주 푸드트럭 축제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재활용이 가능한 다회용기에 담아 제공합니다. 10곳 이상에 배치되는 수거함으로 반납된 다회용기는 전문업체의 세척과 살균, 포장을 거쳐 축제장에 다시 공급됩니다. 다만 푸드트럭 이용객이 원하면 일회용기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제천시가 국내외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이주 정착 지원 사업 참여자를 연중 수시 모집합니다. 단기 방문을 비롯해 방문 취업, 거주, 영주, 결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제천시에 2년 이상 실거주하는 조건입니다.
선정된 고려인 동포에게는 4개월간의 단기 체류 시설과 한국어 등 정착 교육 프로그램, 취업, 보육, 의료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청주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청주시 임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주시는 유통상업용지 용도 변경을 즉각 폐기하고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송 역세권 바로 세우기 소속 100여 명은 조합이 지난 2022년 3월 유통상업용지를 일반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안을 청주시에 제출했고 이달 말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변경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용도 변경이 승인되면 이미 20여 년 넘게 멈춘 사업 기간이 더 늘게 되고 1,300억 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